핵심만 속 심해 수학. 오늘은 1차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1차식의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다입니다. 1차식의 덧셈과 뺄셈을 배우기 전에 우리는 같은 종류의 항을 부르는 동류항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A제곱이라는 정사각형 모양 타일 3개가 있어요. 자, 이 3개를 더하는 상황을 식으로 표현하면 A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제곱이 되죠. 즉, 같은 값인 A제곱을 3번 반복해서 더하기 때문에 3 곱하기 A제곱으로 표현 가능하고요. 곱셈 기호는 생략 가능하니까 3A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A가 8개가 있어요. 자, 이 A가 8개 있는 상황을 식으로 나타내면 A 더하기 A 더하기 해서 A를 8번 더해요. 같은 형태 A를 8번 반복해서 더하기 때문에 우리는 A가 8개 있다라고 해서 8A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다음과 같은 상황은 어떻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 정사각형 A제곱의 타일과 긴 막대 모양 A는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똑같은 값을 반복해서 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곱셈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자, 일단 식으로 나타내어 보면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에요. 여기서 보면 A제곱은 하나밖에 없죠? 얘랑 같은 모양은 이 A제곱 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얘는 A제곱이에요. 그런데 A 더하기 A를 보면은 똑같은 모양, 막대 모양이 2개 있죠? 따라서 얘는 막대 모양이 2개 있다라고 해서 2A라고 표현 가능합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보면은 똑같은 작은 정사각형 1이 3개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1과 1과 1을 더해서 3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은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3이라고 표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A와 A를 보았을 때 문자도 A로 같으면서 문자 위에 곱해진 개수를 나타내는 차수도 같은 두 항을 우리는 동류항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합니다. 동류항이라는 것은 항은 항인데 문자가 같고 차수도 같은 두 항을 같은 종류의 항이라고 해서 동류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선생님, 문자가 없는 상수항인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가 상수항인 경우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모두 동류항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합니다. 그래서 숫자만 있으면 상수항이기 때문에 모두 동류항, 같은 종류의 항이라서 덧셈, 뺄셈 자유롭게 해주면 되고요. 문자가 있는 아이들은 우선 문자가 같은지 먼저 확인. 문자가 같으면 문자 오른쪽 위에 곱해진 개수를 나타내는 차수, 차수가 같은지를 확인합니다.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을 때 우리는 그 두 항을 같은 종류의 항이라고 해서 동류항이라고 부릅니다. 개념 이해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8개의 항이 우리 눈앞에 주어졌어요. 여기에서 동류항을 찾아볼게요. 자, 2A와 동류항은 누가 있을까요? 2A와 동류항은 우선 문자가 A여야 되고 차수가 1이어야 되죠. 그래서 7A가 2A의 동류항이 됩니다. 2B와 동류항은 일단 문자가 B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차수가 1이어야 되니까 8B가 되고요. 28은 상수항이죠. 상수항끼리는 모두 동류항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18과 동류항입니다. A제곱은 문자가 A면서 차수가 2죠. 따라서 A제곱의 동류항은 마이너스 A제곱이 됩니다. 동류항 개념을 배우는 이유는 동류항끼리 덧셈과 뺄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이는 식 2A 더하기 3A는 A가 2개 있고 A가 3개 있는데 더하는 거죠. 다시 붙였으면 A가 총 5개가 됩니다. 따라서 5A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위에 식만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면 2A라는 항에 있는 개수 2와 3A라는 항의 개수 3을 더해서 써주고 그리고 그 뒤에 문자 A를 붙여주면 되죠.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동류항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동류항이라고 하면 앞에 개수끼리 먼저 계산하고 뒤에 문자만 붙여줄 겁니다.
동류항끼리 계산은 어떻게 한다? 수끼리 먼저 계산한 다음 뒤에 문자만 붙여주면 됩니다. 이때 수라는 것은 문자 앞에 곱해진 개수를 의미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5b 더하기 13b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앞에 항의 개수 5와 뒤에 항 개수 13을 더해서 5 더하기 13을 한 다음에 뒤에 문자 b만 붙여주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18b라고 쓸 수 있고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동류항의 덧셈을 할 수 있습니다. 동류항의 덧셈과 뺄셈 연습해 볼게요. 1번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x라는 다항식에서는 항이 두 개죠. 마이너스 4x와 마이너스 x라는 항이 있습니다. 이 두 항을 보면은 문자가 x고 차수가 1로 동류항이죠. 따라서 앞에 수끼리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에 문자 x를 붙여주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5x가 됩니다. 이번에서는 이 다항식에서 항은 총 3개죠. 3a, 4a, 마이너스 a 이렇게 항이 3개입니다. 이 3개의 항을 보면 문자가 모두 a로 같고 차수도 1로 같죠. 따라서 3개가 모두 동류항입니다. 수끼리 먼저 계산을 하고 뒤에 문자를 붙여주면 되겠죠. 따라서 계산을 하면 6a가 됩니다. 3번 조금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전혀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개수가 자연수나 정수가 아니라 분수가 나온 것 뿐이에요. 자, 이 다항식에서 항은 총 3개죠? 마이너스 2분의 1y와 마이너스 4분의 3y와 4분의 1y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의 항 모두 문자가 y, 차수가 1이므로 동류항이죠. 따라서 앞에 있는 개수끼리 먼저 계산해주고 뒤에 문자 붙여주면 됩니다. 자, 이 개수끼리 계산하려면 그렇죠. 초등학교 때 배웠던 분수를 통분해야 되겠죠. 4로 통분하면 4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의 y가 됩니다. 계산을 하면 4분의 마이너스 4y가 되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y가 됩니다. 4번 볼게요. 자, 항이 총 몇 개로 이루어진 다항식이죠? 그렇지, 3개. 0.3x, 0.1x, 마이너스 0.8x 이렇게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3개 모두 문자가 x, 차수가 1이기 때문에 동류항이죠? 개수끼리 계산해주고 뒤에 문자 붙여주면 됩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0.4x 나오죠? 5번. 4번과 닮은 것 같지만 약간 달라요. 문자가 달라요. 자, 여기서는 항이 역시나 3개. 0.3a, 0.1b, 마이너스 0.8a 있어요. 여기서 동류항은 누가 있나요? 여기서 동류항은 문자와 차수가 같은 a가 있는 0.3a와 마이너스 0.8a만 있죠? 따라서 동류항끼리는 개수끼리 계산해주고 뒤에 문자 붙여주고 동류항이 아니었던 0.1b는 그냥 뒤에 따라 붙여주면 되어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0.5a 플러스 0.1b가 됩니다. 어렵지 않게 따라올 수 있겠죠? 자, 드디어 오늘의 학습 목표인 1차식의 덧셈과 뺄셈을 배워볼게요. 우리가 1차식의 덧셈과 뺄셈을 하려면 동류항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동류항끼리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그 개념부터 배웠고요. 이제 마지막 1차식의 덧셈과 뺄셈은 그냥 식은 죽 먹기예요. 자, 1차식의 덧셈이기 때문에 괄호가 있어요. 우리는 괄호를 보면 본능적으로 괄호를 풀고 싶어지죠. 그런데 괄호가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부담 없이 그냥 괄호를 풀어주면 됩니다. 따라서 2a 더하기 3b 플러스 5a 마이너스 2b 해주고요. 우리가 간단히 하기 위해서는 같은 종류끼리 모여라 동류항끼리 가까이 두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a와 동류항인 5a를 가까이 둘 거고요. 3b와 동류항인 마이너스 2b를 가까이 둘 거예요. 즉 덧셈의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순서를 바꾸어서 이렇게 쓸 거고요. 동류항끼리는 앞에 수끼리 계산하고 뒤에 문자 붙여주면 되죠. 즉 각각의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7a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1차식의 뺄셈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대로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분배 법칙, 그렇지, 분배 법칙만 잘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 괄호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괄호 안에 있는 5a와 마이너스 2b에게 동시에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따라서 식은 2a 플러스 3b에 마이너스 5a, 마마는 플러스 2b가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료한끼리 같이 묶어줘야 되겠죠? 가까이 붙어있게 해주면 2a-5b 플러스 3b 플러스 2b가 되고요. 동료한끼리 덧셈, 동료한끼리 뺄셈을 하면은 마이너스 3a 플러스 5b가 됩니다. 즉, 1차식의 덧셈은 동료한끼리 계산하면 되고요. 1차식의 뺄셈은 빼는 식의 각항의 부호를 바꾸어서 더하면 됩니다. 오늘 배웠던 1차식의 덧셈과 뺄셈 연습 문제입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고 우리 심해수학 수학 노트에 문제를 적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에 답을 작성해 주세요. 자세한 풀이는 다음 강의 초반에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자신만의 스토리로 반드시 노트 정리하고요. 복습하도록 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